자, 이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이완구 국무총리 낙마와 지역 민심입니다. 우리 참 충청권 대망의 대망론을 갖고서 총리에 오른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지금 공관에 운동하고 있죠. 집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우리 지역 민심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저 어때요? 지금 우리 이완구 총리 그 사의 표명 뭐 이후에? 대전뿐만 아니고 TV에서 나오는 고향에서도 지금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죠. 특히 안타깝죠. 안 좋은 것 중에서 하나는 사실은 이제 말 바꾸기였습니다. 뭐 나쁜 말로 거짓말이죠. 순식간에 금방 탄로나는 일마저도 말을 바꾸면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 말 바꾸는 게 한두 번이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7번, 8번 말을 바꾸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공직자로서도 안 되고. 우리 의장님 그때는 총리로서도 어땠어요? 의장님이 그거 보고서. 저는 제가 닮은 사람이라서 가장 가깝게 지냈습니다. 전 진짜 안타깝고 왜 그런 순간에 그러는가.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 연설원으로 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같이 같이 다녔어요. 저는 1톤 차를 가지고 다녔고 그분은 3톤 차를 갖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톤수가 그것을 틀려요? 그날 거기에서 기자들이 묻는 말에 한 적이 없다 그럴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동양 갤러리아에서 그날 12월 10일 날이죠. 8시에 만나서 제가 우리 충청권의 대주자 해갖고 선전을 하고 그랬을 때 그분한테 인사말을 하면서 제가 마이크를 넘겨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안 했다고 그랬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또 거짓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럼으로써 아주 이제 더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존경심이 조금 이제 자꾸 없어지는 것 같고 그 민심이 결국 지금 충청권에서도 함께 가는 거 아닌가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뭐 지금 보면은 좀 만감이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왜냐면 워낙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근데 이분이 또 이렇게 되니까 실망감, 거기다가 혹시 이분이 희생양이 당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영원한 패권 구도에 이분이 충청 총리이기 때문에 좀 희생양으로 어떻게 좀 된 게 아닌가, 막 이런. 어떤 사람은 또 친박 실세들이 이완구 총리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자기도 빠지고 이분 하나로 글로 여론을 몰아가고 막 이런 음모도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 실망감이 크고 자괴감이 큽니다. 예, 하여튼 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저도 이제 뭐 충청도 사람이고 그 지역구가 제 고향이 부여예요. 부여 청양이죠. 이거. 예, 그래서 제가 부여고 그래서 또 지역민들이나 또 충청민들이 기대가 많으셨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하셨을 만한 인물이었다라고 보는데, 아까 이 의장님 말씀대로 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그 비리보다는 설화 같아요. 말실수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이렇게 드러나서 우리 충청권의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어디다 대고 영원함의 피해자다 뭐 이런 거보다는 저희들은 유구무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누구의 희생양이 된다 할지라도 잘못이라는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변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면 점점 더 우리 지금 충청권 인사들이 어디 가가지고 이 지역이 완전히 비리덩어리로 돼 있는 것처럼 충청권 지네들끼리 좀 그렇게 됐죠.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뭐 별쇼를 다 하는구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 충청인들의 대부분들은 뭐 충절의 고향이요, 뭐 나라가 어려울 때 다들 이렇게 떨쳐 일어났던 사람들이고, 그나마 뭐 저번에 뭐 말씀했듯이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는 뭐 작은 거라도 크게 잘못한 건 있지만 또 그래
실질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았고 드러나서 그 처벌을 받는 거라든가 이런 과정까지 사실은 충청도인들이 지금은 입이 있어도 말 못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충청 포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 대표 이 충남분들이 다 들어있는 충청 인물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것들 자체가 무슨 온상이 된 듯한 그런 거여서 사실은 자중하고 또 이런 일들 또 충청도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지역 민심도 어떤 때는 상당히 뭐 이렇게 그 들끓는 분노도 있고 왜 우리 충청도가 당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충청도인들 어디 뭐 영호남이나 이런 분들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자중자애하고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을 위해서 좀 이 난국을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쪽에서 한번 두 분이 이완구 총리와 지금 송환종 회장이 아주 닮은 꼴이 있어요. 진짜 두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닮았냐면 두 분이 이제 충청도 분이면서도 이완구 지사는 이제 이 청양에서 승승장구 정치인으로 승승장구를 했어요. 근데 송환종 회장은 충청 서산이지만은 기업인으로서 이제 승승장구를 했죠. 그러면서도 이완구 지사는 총리는 이제 팬클럽 완사무를 가지고 힘을 쏟았고 지금 송환종 회장께서는 충청 포럼이라는 걸 창립하면서 그렇죠. 그걸 갖고 힘을 가지고서 지금 커나온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완구 총리께서는 나는 깨끗한 총리라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나는 깨끗한 총리라고. 근데 뭐 또 나는 친분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이쪽에서는 송환종 회장께서는 나는 잘못 없다고 그래. 자기가 돈을 다 가져갔으면서도 자기 잘못 없다고 그러고. 그래도 또 나는 진짜 열심히 해줬는데 미움만 받았다고 그래요. 이 두 분들의 아주 상충된 걸 보면은 아주 비슷하게 같이 올라왔어요. 다만 이번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되고 이분은 기업인으로서 이렇게 송환종 회장도 기업인 아니 정치인 아닙니까? 국회의원까지도 했는데 기업을 키워가지고 결국 국회의원이 됐지만은 뭐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당선 되면서 그거는 이제 뭐 정치인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없죠. 정치 기업인입니까? 그럼 네. 뭡니까? 정치 기업 정치 상인? 그분은 뭐 정경유착이죠. 정경유착이라 이제 정치인을 붙잡고 자기가 경제를 살리려고 그래서 거거지 언론 정경유착이 아주 표본이 된 사람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좀 이 사회가 뭔가가 이제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또 저희가 그 우려되는 것들이 그래요. 성환종 회장 같은 경우도 서산장학회들 만들어서 그 어린애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뭐 나쁜 일도 저기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분이 롤 모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네. 수 있겠죠. 예. 뭐 전혀 무학에서 이렇게 기업을 일구신 양반 나도 저런 사람 또 거기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나도 저런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사실은 그 어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준 것들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 이러면 우리 이 청소년들이나 자라는 사람들한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도 이완구 총리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충청도에서 저번에 제가 JP의 혼수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대학 들어올 때 전까지는 JP의 흠이나 박정희의 흠을 몰랐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흠이나 이 대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그분들을 닮아서 나도 이 나라에 뭘 해보겠다라고 열심히 공부했던 거죠. 근데 와 보니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럴 때 우리 그 이완구 총리나 우리 송환종 회장님이나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 실정에서 모든 분들이 작은 성환종과 큰 성환종 또 작은 이완구와 큰 이완구가 있는 거지 영남뿐이나 호남뿐이나 이런 분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못 돼요. 거기도 똑같이 작은 성환종과 큰 성환종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 자기네들은 하늘에 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회가 됐고
예전에 무슨 저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기회가 어떤 우리들한테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이 사회를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저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해가지고 그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이게 팽배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구나 해가지고 더 큰 팽배된 불신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분들이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구나 이게 이런 나쁜 점들을 빼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를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사회에서는 지금 젊은 층들의 가치관의 혼란이 왔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그런 건가? 근데 우리는 역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되고 이번에 이완구 총리가 낙마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자원외교 비리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양반이 성완종 회장께서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조사 받는 것이 뭐였냐면 9,500억 분식 회계가 잘못돼 가지고 또 그 800억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300억을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빼낸 거죠. 횡령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사를 해다 보니까는 30억이 부인 앞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자기가 빠져나갈 군역이 없구나 하여서 지금 자살하게 된 동기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 건 뭐냐면 이 양반이 돈을 가지고 와갖고서는 정상적으로 쓰고 정상적인 걸 했으면 사업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걸 갖다가 뭐 200명한테 뭐 150억을 갖다가 줬다는 둥 하는 것이 지금 장부상에 나타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 보통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특히 정경유착에서 뭐 부패에 아주 부패 정치의 표본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망할래도 망하지도 않을 건데 사실은 그 베트남의 랜드마크 그 72를 하면서 1조 4천억짜리를 갖다가 하면서 지금 무담보로 7천억을 은행에서 대줬다는 거예요. 대단해. 근데 그것을 7천억이 지금 이제 다 휴지 조각이 돼갖고 국민이 세금으로 그걸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부실, 예.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거기에 따르는 경랑기업에 따르는 하도급자 또 뭐 협력업체라 그러죠. 하도급자, 협력업체 이런 사람들이 뭐 1650개가 있답니다. 1650개 업체들이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 이분이 왜 이런 행위를 했냐 이거죠. 이런 것 같은 거를 누구는 뭐 할 줄 몰라. 엄밀히 보면은 이 양반은 정부 돈 갖다 우리가 낸 세금을 갖다 빼갖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갖다 주고 자기 출세하려고 갖다 줬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성완종 회장 산수에는 뭐 누가 시도 뭐 갖다 붙여놓고 거기를 다녀가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게 꼭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은행에 돈을 무담보로 7천억씩을 7천억입니다. 이걸 갖다 빼다가 이렇게 갖다 막 정관계 뭐 하는 사람한테 500억씩 뭐 500명한테 다 줬다고 또 나왔습니다. 오늘 신문에 500명 줬답니다. 500명. 500명이나 누구까지 갔는지 몰랐어요. 정계에서부터 근데 의장님한테는 안 온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 이완구 국무총리도 총리께서도 안 받았다고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 녹취록을 제가 어제도 유심히 다시 한번 또 들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녹취에 보면은 이완구 총리한테 한 3천만 원 한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3천만 원 뭐 1억 이게 아니라 한 3천만 원 줬어요. 뭐 그냥 뭐 이렇게 한나절 있으면서 그러니까 3천이라는 게 딱 똑 떨어지게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제 생각인데 그냥 박수현 새정치연합 야당 초선 의원한테도 형이 동생 아끼는 마음으로 500만 원 후원하듯이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조금 나눠서 이렇게 조금 한 게 한 3천만 원 됐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게 3천만 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리스트나 이런데 돈이 이게 그 송 회장이 돌아가신 망자나 우리 이총리한테 이게 그 작은 거예요. 사실은 작아서
리스트에도 없는 돈 같아 나는. 그러니까 아니 대여에 따른 회사 예를 또 들어가지고 빌려다가 예를 들어 아무개는 10만 불, 아무개는 뭐 몇 억, 아무개는 몇 억, 아무개는 몇 억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로 이 양반한테 지금 간 것은 그 리스트에 금액이 안 적혀 있던 것 같아. 대충 그 정도 준 것 같은 생각이 대충 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500씩, 300씩, 500씩 갖다 준 게 8천만 원 되는 뭐할 때 이런 게 아닌가 이건 이제 제 추측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다 보니까 이완구 총리는 답변만 얼마든지 뒤로 잘했으면은 뭐 그리고 남들은 다 억대 수억대인데 이분만 3,000원이야. 아주 그것도 기분이 나빠요. 난 사람은 다 수억씩 주고 왜 정작 그 충청도 뭐 대망론을 뭐 얘기하고 했던 이분한테는 한 3천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서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는 받은 기억이 없는 거야. 그런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그분들의 잘못 아까 우리 이 의장님 사실은 구체적 사안까지 이렇게 저도 이제 구체적 사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또 사회를 바뀌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에 있는 그분들 우리 이완구 총리나 이런 양반들도 여러 가지 사회에서 미칠 영향들이나 이런 저는 이분이 희생양 내지는 이 사회를 이런 그 총리직에서 물러날 정도의 그런 그 엄청난 이런 파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한 대가로 우리 사회가 그만큼 맑아지고 깨끗해진다는 그렇죠. 예,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그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얻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정관계 뭐 로비를 했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이제 박준호 상무 온양 관광호텔 대표가 지금 이제 전격 이렇게 구속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이용기 수행 비서 두 사람이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조사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는 틀림없이 송환종 회장이 두 번 이렇게 사면 복권 될 때 이제 지금 것이 이명박 정부 또 내기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 다 조사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리스트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돌아가신 노무현 그 정부를 뭐 욕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두 번이 사면 복권이 되고 그 세 번이 또 살아가는가? 응? 이렇게 회사를 갖다가 다시 희생해 주는 걸 갖다 다시 살려서 그렇게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한테 지금 배웠습니다. 그 배운 것이 이완구 총리께서는 우리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 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걸 배웠고 송환정 회장한테는 야 우리 깨끗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사실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싱가폴 우리 이광유 총리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람이 강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때 이런 기회에 아주 깨끗함을 보여주고 강하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무일 우리 특수부 검사님 또 한 가지는 김진태 우리 검찰총장님 대한민국을 살릴 길은 당신들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부를 이끌고 가면서 뭔가 핵을 긋는 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또 녹록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러다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이번 이 부정부패 척결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네. 그 워딩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어떤 게이트가 많은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뭐 박연차 게이트 무슨 게이트 그렇죠. 많이 있는데 이걸 까다 보면은 서로 출혈이 세니까 여야가 대충 정리를 하고 보낼 놈만 보내고 덮습니다. 지금까지 특별검사에서도 다 덮었어요. 예, 이걸 다 까면은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적당히 덮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끊이질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 진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3년차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번 이 부정부패 척결 하나만 멋지게 해도 세계사에 우뚝 남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 이거 끝내는 게 아니고
멘트 아니었어요? 꼭 끝내는 멘트 갔었어요. 뭐 끝내는 멘트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저 테마가 이한구 악마와 지역 민심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지역민들은 뭐 여러 가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도 나고 또 뭐 부끄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진짜 복잡합니다. 우리 이 충청도 사람으로서는. 그렇죠. 예. 나만 갖고 그러는 자도 있을 수 있고, 너희들은 깨끗하냐, 뭐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도가 지금 이런 상태에 지금 처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고개를 들 수 없죠.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어느 지역 어느 사람들보다도 좋고 깨끗하다. 또 선량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실히 일하고 더 훌륭한 사람들 더 많다. 그렇죠. 야,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저는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이나 우리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그래도 총리이시잖아요. 아직까지 예. 총리죠. 예. 또 박근혜 대통령 돌아와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겠고. 처리는 하겠죠. 예.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남은 기간 뭐 집 밖에도 지금 못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처지 뭐 한 일도 그렇지만 처지는 딱하잖아요. 딱하죠. 예. 그리고 그 양반 스스로는 또 충청도인들은 그 사람을 믿고 또 대망론도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자숙의 기회를 갖고 우리 충청도 모든 사람들이 이 자기 명예, 충청도의 명예를 다시 살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층들의 지금 가치관 혼란이 오죠. 이 가치관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정확하게 해야지요.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도 없이 인정에 이끌려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사를 정확한 조사와 특별검사를 설치해서라도 더 좋은 확실하게 하는 예, 그런, 맞습니다. 예, 우리 의장님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좀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예? 또 차분하게. 차분하게. 전 언론 뭐 모든 온 나라가 온통 비리투성이고 온 나라가 다 이런 적이고 그래서 우리 이런 자체도 우리 그 아이들 저는 이제 미래 우리 여기까지 이후의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심을 때 우리 어른들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되 그걸 연일 무슨 뭐 이런 저기로 해가지고 막 온 나라가 다 떠들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 9.12 테러나 이런 거 했을 때 저번에도 어느 분이 얘기하잖아요. 좀 이성적으로 좀 차분하게 대처를 하고 그래야 이게 또 철저하게 조사가 되고 철저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 확 띄웠다가 막 뭐 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살짝 또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차분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인정으로 봐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옳고 그름을 파헤치고 그 대신에 좀 차분하게 철저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죽음을 앞둔 사람. 그러니까 죽음을 시한부 인생을 사람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암에 걸렸다든지 뭐 이렇게. 또 하나는 지금 많은 분들이 떨고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수사를 받기 직전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구속되느냐 뭐 내가 진짜 구속됨으로써 인생 이제 다 끝나느냐 막 이것도 죽지는 않지만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그런 걸 기초 보면은 이한구 국무총리는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살 몇 킬로 빠졌을 거예요. 또 나머지 지금 거론되시는 분 또 성완종 전 회장한테
음으로 양으로 다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돼? 아주 촉각을 곤두세울 겁니다. 나 이름 혹시 안 나오나? 금융계, 언론계, 정치, 관 뭐 할 거 없이 조마조마 하시는 분들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는 살을 빠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 송 회장님도 그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외면당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 스트레스가 그분을 그렇게 그 돌아가신 진경 스님을 찾아가서 뭐 열흘 동안 찾아가고 한 것이 거기에서 신의 그걸 계속 주장했대요. 응? 신의 신뢰 뭐 이런 걸 갖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거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지금 그 양반은 무언가 거래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뭘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착오가 일하는 것 같아서 자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요 그런 데 쓰는 얘기가 아닌데 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너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나 어려울 때 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맞는 얘기죠. 서로 그거는 옳은 일이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게 되면 거래죠. 거래고. 그건 신의가 아니죠. 신의가 아니고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아니 이분은 근데 내가 너 평소에 보험도 들고 했는데 내가 어려울 때 나 보험금 줘야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아까 청소년들의 그 가치관이 혼돈이 온다는 게 뭐냐면은 아 이런 게 뭘 주면은 받아야 되고 받으면 줘야 되고 이렇게 혹시 이 가치관이 이게 바뀌시면 어떡하나 좀 나도 개인적으로는 걱정입니다. 저도 누구한테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뭘 받으면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예. 그 양반 지금 이제 이한구 낙마와 지역 민심이니까 그쪽으로 돌아가서 해야지 이게 자꾸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지금 안타까워 그렇지 않아도 지역 민심은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하게 얽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근데 저도 아까 의장님 얘기했듯이 철저하게 좀 냉철하게 또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올바로 잘 사는데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돼서 잘못 해서 안타까운 점으로 그냥 해서 우리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유구무원의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권 민심이 굉장히 허탈합니다. 믿었던 이한구 총리께서도 저렇게 지금 낙마가 되고 보니까 이 허탈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거는 조금 우리 충청권 총리를 다시 한번 임명해서 내년에 총선과 또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충청민들의 마음을 좀 다독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충청권 총리에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